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백선기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 평가가 이제 한 14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6월 모의고사를 치른 후에 학부모님들 자녀들의 진학 전략 짜느라고 마음이 바쁘실 텐데요. 오늘부터 진로 레시피 시간에는 대학교육협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들의 진로 교육 결정을 도와줄 진학 정보를 특집으로 연속해서 꾸며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바뀐 2016년도 대학 입학 전형을 꼼꼼히 살펴보고 진로 결정의 첫 단추를 잘 채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성길 전국 진로진학 상담교사 협의회 회장님과 또 신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전문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예,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저희 어려우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한번 상담하려면 참 힘든 그런 분들을 모셨는데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진로와 진학 좀 따로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요즘 학교마다 진로 진학 상담 교사분들이 한 분씩 배치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이 진로의 중요성을 이제 정부에서 감지하고 네. 진로 진학 상담 교사를 선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약 5,300여 분의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중고등학교에 한 분씩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진로 진학 상담 교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네.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그런 상담, 혹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또 이제 진학에 대한 상담, 네. 주로 상담을 많이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애들이 학년별로 물론 다르겠지만요. 어떤 상담들을 많이 고민을 갖고 선생님을 찾아오나요? 예. 과거의 학생들은 이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수능과 같은 그런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에 맞춰서 자신의 어떤 진로나 흥미 이런 건 무시된 채 점수에 맞춰서 이제 진학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네. 자신이 잘하는 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애들이 찾아오면은 주로 어떻게 지도를 해주고 계신가요? 예, 먼저 이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한테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 것인지, 자신의 적성과 흥미와 또 가치관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찾는 부분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사회의 변화이거든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까. 지금 앞으로 2010년만 지나도 현재 있는 직업의 거의 70%는 새로운 직업으로 생성된다 하고, 네. 또 미래 사회에서는 평생 직장이 없는, 평생 직업은 있지만 평생 직장이 없는 그런 사회로 상당히 급격히 사회가 변하고 그 줄기가 짧기 때문에 네. 그러한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현재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지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진학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전공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전공을 잘못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많겠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부를 어릴 때부터 좀 잘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을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의대라고 하는 것이 학생이 자신이 좋아해서 선택하기보다는 집안에 주로 이제 어머님의 영향이 큰 거죠. 어머님이 너는 커서 의사가 돼야 돼. 혹은 너는 커서 검사가 돼야 돼, 판사가 돼야 돼. 이런 영향 속에서 아이가 진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적응이 안 돼서 부적응하고 다시 나오는 진로 선택이 잘못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는 것이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의 진로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럼 부모님이 좀 입김을 좀 줄이셔야겠네요. 어떤가요? 그거보다는 이제 어머님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래요. 아이의 미래 진로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보면 네. 어머님의 영향이 한 50% 된다고 하고요. 네. 아버님의 영향이 한 13%라고 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13%. 나나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영향이 이제 한 17%, 20%가 선생님의 영향이고요. 예. 나머지 20%는 미디어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인은 뭐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20%까지 미디어까지가 미디어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드라마가 상영이 됐느냐, 드라마 네.
영화 이런 네. 것에 따라서 아이들의 영향은 사실은 큽니다. 그 직업군을 이제 네, 그렇죠. 선호도가. 텔레비전 드라마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신사의 품격이 나왔다. 예. 그러면 건축학과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요즘 프로듀서 하면은 이제 또 그 좀 걱정됩니다. 예. 프로듀서가 요즘 한참 뭐 올라와서 네. 올해 아마 언론 신문 뭐 이계통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어머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이 어떤 뭐 직능원이나 아니면 뭐 이런 단체들 또 네. 미래 직업에 대한 것에 대한 좀 준비 혹은 또 그런 부분의 상식도 많이 좀 어머님이 좀 아시고 네. 아이한테 진로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육협의회 전공 상담 기부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신희 의원님? 예. 네, 맞습니다. 2013년부터 대교육 대입상담센터에서 네. 전공상담 기부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네.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의 그 전공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네. 전공을 알리고 또 이제 고등학생들한테도 이제 상담 부스를 운영을 해서 네. 학생들의 전공 입학을 한 후에 어떤 전공을 배우는지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걸 배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줌으로써 학과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여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전공상담 기부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네. 수시 접수 전에 이렇게 설명이나 박람회 같은 부분이 많이 개최가 되는데 그때 이제 대교협에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 전공상담 부스가 열리고 네. 그렇다면 그 설명이나 박람회 장소에 방문만 해주시면 네. 언제든지 부스를 방문하셔서 실제 지금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함께 편하게 학과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번 경우에는 언제 예정돼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시국이 좀 네. 그래서 네. 메르스 때문에 좀 많이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데요. 네. 원래는 지난주 6월 14일 일요일에 네. 서울 경인 지역 입학처장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네. 대입상담 캠퍼스라는 게 세종대에서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이 메르스 때문에 취소가 네. 되면서 일단은 올해는 네. 힘들게 될 것 같고요. 수시에 대한 거는. 예. 그 이후로 이제 대교협에서 이제 7월 23일부터 4일간 예. 항상 해오던 이제 코엑스에서 네. 수시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 그때 이제 저희 대입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240여 분의 대입상담 교사단 선생님들이 네. 대입상담관이라는 부스도 열고요. 그 옆에 전공 3단 기부단 부스도 열어서 네. 대학에서도 뭐 따로 설명이라든지 또 상담을 진행하지만 예. 저희 쪽에 오셔서 대입상담 선생님들과 점수 상담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뭐 6월 모의고사의 성적 또 내신 7월 23일이면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이기 예. 때문에 수시 접수 전에 내신 등급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내가 학과를 선택했다면 옆에 가서 이제 전공상담 기부단에 가서 네.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함께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학과가 맞는지를 네. 한 번 더 봄으로써 이런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박람회가 이제 7월 말에 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나요? 예, 온라인으로 이제 한 약 개최 3주 전쯤에 네. 이제 1대1 대입상담관 부스는 7월 한 초쯤에 아마 열릴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전공상담 기부단도 신청을 받긴 하는데 네. 그날 이제 일정상의 이유로 못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일단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이나 또는 이제 저와 같은 전문 상담위원들이 네. 직접 또 이제 실시간으로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일단 방문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예, 네. 좋은 기회네요. 네. 예. 근데 그런 박람회 같은 거 말고 그냥 뭐 전화나 기타 어떤 다른 상담 방법은 없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상시적으로 네. 전화 상담을 받고 있고요. 네.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른바 비수기이기 때문에 네. 한 9시부터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전화를 받지만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저희가 10시까지 전화를 받고요. 그리고 수시 접수 기간 중에는 12시까지 전화를 12시까지요? 받습니다. 예. 오후 12시까지 24시까지 전화를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과 중에는 한 네. 6시까지는
거의 전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제가 끝난 이후에도 학생의 개인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주말에 내가 이제 뭐 학생 입장에서 자기소개서를 썼다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부분들 어떤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저희가 온라인 상담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입상담 교사단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아주시고 계세요. 저희 그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온라인 상담을 클릭하고 문의사항을 어떤 거라도 올려주시면 저희 선생님들께서 아주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김성일 선생님도 달아주셔야겠네요.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유 바쁘시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 전공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대학에는 자유전공제라는 게 아직도 있죠?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자유전공제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어떠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전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해서 디자인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디자인 과목과 자동차 관련한 과목을 선택해서 자동차의 구조나 이런 걸 알고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을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럼 졸업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아 이런. 그러니까 자유전공 학제로 그 학과를 설정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커리큘럼을 본인이 짜서 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 융합이거든요. 융합이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한 학과를 듣기보다는 어떤 학과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부전공이나 연계 전공으로 다른 것을 같이 전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학과를 설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학과를 커리큘럼을 반씩해서 같이 듣는 구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특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스럽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졸업할 때는 어느 대학 무슨 과 졸업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반 학과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럼 자유전공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유전공으로 학과가 설정이 되어 설정돼서 있고 과를 졸업도 그 안에서 또 자기의 커리큘럼에 맞게끔 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좀 활성화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자유전공학과가 뭐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뭐 모든 학교가 다 자유전공 학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설치 운영하는 학과가 몇 개 대학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그 외국 대학 같은 경우는요, 그 대학마다 어느 과가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그 세계의 인재들이 다 몰리고 하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시 아직은 과별보다는 대학별로 찾아서 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요. 각 대학별로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좀 깨보기 위해서 이제 명품학과라는 것들을 운영하는데요. 지역 선도 대학이라고도 하고요.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학교도 어떤 대학이든지 자기 대학에 특화된 그런 학과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국대 그러면 특성화학부에 뭐 생명과학 전공이라든지 경희대 그러면 동서의과학과라든지 국민대 그러면 발효융합과 광운대 그러면 로봇학부 뭐 동국대 그러면 바이오 시스템 뭐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영 뭐 중앙대 공공인재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 인하대 아태물류 아주대 금융공학 이런 것처럼 학과가 특성화된 학과를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학과를 들어가게 되면 학교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유학이나 대학원 진학 혹은 기숙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도 있고 또 졸업 후 취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대학의 이름을 보고 가기보다는 그 대학의 특성화 학과를 찾아간다면 졸업 이후에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들어가면 힘들겠습니다. 그 특성화 학과는 일반 학과에 비해서 장학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입학 어떤 성적에 뭐 커트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게 설정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진로가 확실하게 결정이 돼서 내가 어디를 꼭 가고 싶다 이런 애들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전공을 못 찾아서 그냥 대학도 설정도 못했는데 전공도 설정 못하고 이런 상황의 애들이 더 많을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전공을 사실은 뭐 택한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1학년 때부터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대학 입시 전형으로 보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공 선택을 해서 가는 경우인 거고요. 또 많은 학생들은 사실은 전공을 잘 택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선택의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이 자기가 무엇을 잘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더 신이 나는지, 뭐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데요. 예. 지금 고3들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고3 학생이라면 이제 미리 그 전공을 찾아서 준비를 했어야 예. 되는데요. 지금의 입장에서도 뭐 주위의 부모님이나 선생님하고 잘 생각을 해서 자기가 어떤 분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한 깊은 그 이해가 필요하고요. 네. 또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결정됐다고 해서 뭐 영원히 가는 건 아닙니다. 들어간 다음에도 사실은 뭐 바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전공 과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고3은 지금 눈앞에 닥쳐 있긴 했지만은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어떻게 전공을 선택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사이트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그 커리어넷 사이트에 들어오면 네. 커리어넷에도 대입 상담 커리어넷에 전공 상담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아이가 그 커리어넷에 들어와서 자신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진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찾는 것이지 네. 제3자가 찾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가면서 학생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때 그냥 나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네. 뭐 나와서 남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게 무엇이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사실은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요. 예. 지금은 이제 어떤 전공을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 뭐 네. 의사, 변호사, 검사, 뭐 세무사 이런 직업이 성공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과거의 시대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이제 그러한 전공이니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공, 어떤 직업에 가든지 남과 다른 자신만의 특화된 강점이 있다면 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부분인지 네. 남과 다른 자기만의 특화된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성공할 수 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의사가 됐다고 하면 뭐 다른 층에보다는 뭐 보수나 이런 분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네. 지금의 추세를 본다면 많은 의사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사실 문 닫는 병원이나 의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예. 세금을 내지 않는 어떤 건축사나 세무사도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떤 직업에 갔으니까 성공한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부분에서 자신만의 강점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강점을 키우기 위해서 물론 본인이 제일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요. 부모님들한테 좀 당부할지 아니면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 학생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네. 부모님은 이제 부모님의 관점과 시선에서 아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애가 이런 직업을 해야지 저런 직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진로 장벽을 쌓아버리면 네. 아이는 자기를 가둬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그만큼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을 발견하고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학부모님들한테 좀. 학부모님들이랑 이제 전화 상담이 많이 와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이 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우세요? 그렇죠. 예, 네. 많으세요. 그래서 이유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학생한테 제시를 하는데 네. 학생의 마음이 이제 계속 변하고 네.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의대를 이렇게 공부 잘하면 무조건 원한다던가 네. 근데 그게 사실 학생과 맞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계속해서 이제 소통이 이 아들 자식 교육에 대한 욕심과 맞물려서 네. 예, 그러한 부분들이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잔소리로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예.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좀 선택권을 맡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지난 시간에서도 뭐 내용이 나왔지만 그냥 지켜봐주고, 예, 좀 뭐 평가를 하기보다는 지켜봐주고 그냥 관찰하는 역할 정도만 학부모님께서 해주시면 나머지는 이제 학생의 몫이고요. 학생은 또 이제 지금 진로진학 상담교사 선생님들께서 고등학교에 다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귀찮게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진로진학 상담실을 꾸준히 방문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가능한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또 담임 선생님들을 이렇게 활용하고 부탁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고요. 학부모님들은 이제 조금 학생들을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헬리콥터 뷰라고 하죠. 이렇게 위에서 좀 보면서 좀 굵직굵직한 것들만 조언을 해주시는 게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눈앞에 닥친 이제 고3 엄마들 입장에서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진학, 자기의 적성에 맞는 우리 아이의 진로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적성에 맞는 학과, 대학을 설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요. 이번 2016년도 대학 그 수능 평가는 좀 뭐가 달라진 건 있나요? 어떤가요? 예, 수능 시험이 이제 작년하고 봤을 때는 뭐 큰 변화 없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2017,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또 이제 한국사의 등장, 한국사가 들어오는 경우로 인하여 좀 달라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럼 한국사는 그 이제 과거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주로 꼭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것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2012 올해까지는 사탐 한 과목으로 한국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한국사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한국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2017부터는 한국사 자체가 하나의 영역으로 독립돼서 문이과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반드시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사 공부하기 참 힘든데. 그래서 한국사 과목은 이제 다른 과목과 달리 다른 과목보다는 이건 자격 시험화를 시켰기 때문에 자격 시험이요. 그래서 문제를 상대평가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 한국사를 보면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 부분에서 어렵지 않고 또 이것이 절대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큰 고민을 뭐 할 그런 과목은 아닌데요. 아예 안 해버리면 그것은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은 또 뭐 다른 어떤 좀 변화 같은 거는 이제 16년도뿐만이 아니고 17, 18학년 이렇게 봤을 적에 좀 변화되는 어떤 그 추세라나 이런 것들이 뭐 있나요? 2017에서의 변화는 그 수준별 수능 부분에서 이제 수학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형, B형 해서 이제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 다 있었다가 이제 영어 부분에서는 이제 수준별 수능이 폐지됐고 지금 국어하고 수학만 A형, B형으로 갑니다. 근데 2017이 되면 이제 수학만 문이과를 구별할 수 있는 가형, 남형으로 남아 있고 국어마저도 A형, B형이 이제 폐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그 회귀한다고 그렇죠. 보면 그 전으로 되네요? 회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탐이나 과탐 같은 이런 과목들은 어떻게? 사과탐 문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사탐 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자연계 학생들은 과탐 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 고등학교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요, 학부모들이 우리 애는 3월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어떤 그 자기 아이의 그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수시형이 맞다. 뭐 우리 애는 뭐 그 내신형이다.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부분이 많이 너무 섣부른 거죠. 3월달 모의고사 가지고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하나를 가지고 우리 애가 어떤 형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생각인 것 같고요.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이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랄까 아니면 내신 성적이랄까 아니면 모의고사랄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1학년 말이나 2학년 초 정도에는 어떤 전형이 맞겠다라고 하는 전형을 설계해 주시면 사실 대학 입시는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는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한 2학년 초 정도에 설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은 뭐 입시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전국 진로 진학 상담 교사 협의회 회장이신데요. 그 학부모님들한테
진로를 위해서 진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생들이 이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는 것은 참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고요. 근데 진로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 찾고 나서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이룰 수 없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진로를 이루는 과정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가서 이룰 수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대학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대학을 졸업해야 갈 수 있는 직업 진로라면은 학생들은 역시 진학에 대한 고민으로 네. 그 부분까지 이루어져야 그 직업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중요한 것이죠. 네. 또한 진로를 못 찾았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자기 진로를 찾아서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찾아서 준비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부분을 좀 늦게 찾을 수도 있고 네. 서로 대학에 들어가서 찾을 수도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고 중간에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 과정이다. 네. 그러니까 못 찾았다고 너무 고민할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고 네. 뭐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하는 많은 활동이나 또 학교 공부에 충실하다면 자기가 원하는 진로는 늦게라도 찾을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영규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좀 공감 갔던 게 진로를 못 찾아서 뭐 이렇게 낙심할 필요 없다. 예, 그 부분이 가장 좀 오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님들이 많이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그 예전 학창 시절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중3 때서부터 이제 고2 진학을 하는데 앞두고 너는 그 고1 때까지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나만 찾아라. 직업이든 뭐든.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저한테 꽤 와닿아가지고 저도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으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네. 예, 다시 바꿔 말하면 부모님들께서 너무 우려되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엄친아라고 하죠. 그런 네. 거 보면은 정말 이제 걱정이 많이 되셔서 전화를 많이 하고 우시기도 하고 학생한테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하시는데 그런 게 학생들한테는 공부하기도 힘든데 어머니까지 그렇게 하시면 굉장한 스트레스라는 예. 거죠. 예, 이런 걸 또 어디서 이제 풀 데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요즘.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 학부모님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학생을 좀 놓고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주시고 학생들은 또 그런 것들이 또 잔소리 같이 들리지만 어쨌든 나의 엄마 아빠가 이만큼 관심을 나한테 갖고 있구나라는 네. 그런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좀 진로를 위해서 나의 진로를 위해서 이렇게 가족이 좀 화합하는 그런 네.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고3 엄마 또 고등학교 3학년 참 버티기 힘든 1년인데요. 예. 어떻게 그 현재에 충실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진로는 변화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좋아하는 일들 찾아가다 보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성길 전국 진로 진학 상담교사 협의회 회장님과요, 신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전문위원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수시 모집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 진학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로 레시피 백선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